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취준을 즐겁게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건강보험공단 가이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 자소 쓰기 매우 힘든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분들 쓰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요, 조금 그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가 낮다, 뭐 이런 거를 구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상반기 때 정말 난해했거든요. 왜냐면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쥐어 짜내고 막 만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물론 요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사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은 항상 상황이 구체적입니다. 그냥 목표 달성 능력을 쓰세요 이게 아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뭘 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목표였는지 이렇게 조금 구구절절 나오면서 좀 상황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도 까다로운 건 맞으나 상반기보다는 조금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피드백 받았나? 너무 어려서 쓰기 싫다 뭐 이런 거. 자, 그럼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1번과 2번이 조금 까다롭고요. 3번과 4번은 좀 간편하고 어렵지 않은 문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그렇게 평가가 많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공기업은 모든 배점을 다 놓고 할 텐데, 만약에 이거 사기업 문항이었잖아요. 사기업 문항이었으면 3번, 4번 평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1, 2번 중심으로 하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잉크루트가 평가하니까 뭐 잘 하겠죠.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요, 서로 경쟁 관계가 있거나 견해의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설득 과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 즉 설득력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설득 과정을 통해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팀으로 일할 때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설득해야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거 때문에 물어봤을 수 있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업무적인 특성은 뭐다? 신입사원은 가면 대부분 대민 업무를 하거든요. 즉, 대민 업무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고객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뭐 설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설득이 아니거든요. 설득이라는 단어는 뭐다? 즉, 상대방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설명해주고, 수긍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는 일을 우리는 설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업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 이거를 표현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포인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를 택하는 건 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길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경쟁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경쟁 관계였다가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사실 대부분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쁜 놈이었다가 같은 편이 돼서 더 큰 적을 물리치는 이런 상황이 있죠. 약간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견해의 차이에 포커싱을 맞춰서 소재를 선택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공모전에 나갈 때 같은 팀원들끼리도 의견이 대립할 수 있어요. A라는 친구는 나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아, B라는 친구는 나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견해의 차이죠. 이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인데 우리는 좀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길인데 좋은 사례가 있다, 그럼 작성해 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 포인트 하나를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득력은요, 반드시 나의 설득 노하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프레임으로 요약, 재정의, 상황, 액션, 결과, 포부, 항상 이 단계로 여러분 자소 쓰세요 라고, 그럼 면접 때 스크립트를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액션이죠. 근데 설득력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이 말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재정이나 요약 파트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설득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정리가 한 줄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밑에 액션이 무슨 이야기야 도통 알아먹을 수 없는 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동을 몸으로 한 게 아니라 대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편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블럭별로 어떤 걸 채워넣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약에는요,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재정의에는 내가 생각하는 설득, 그 다음에 설득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 포인트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입니다. 상황에는요, 어떤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나 상대방의 협조나 상대방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를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파트에서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나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은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어떤 포인트로 설명을 했고 상대방이 그래서 설득이 당한 이야기까지 나의 설득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설득했고 어떻게 설득했고 블라블라블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 그래서 마음을 돌렸다 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부인데요. 포부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부는 뭐다? 동일하게 고객들에게 혹은 팀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텐데 나의 설득력, 어떠한 설득력으로 이것을 극복해내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물론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거 뭐다? 설득력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백데이터, 근거를 많이 갖고 와서 상대방을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설득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설득될 것 같으면 이전에 설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갈등이 생길 단계까지 갔다 하면요, 사실 근거나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더 그런 게 많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했다든가 네 말을 그냥 이미 듣기 싫다거나 이미 좀 꼬여있는 상태거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지금 논쟁과 별개로 이면에 다른 의사결정 요인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근거를 찾아왔다 쓰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쓰는 경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결되는 것보다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문항, 설득력 사례 쓰기 어려운 거 맞아요. 왜냐면 이 상황 조건 자체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그런 소재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뽀개봅시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요.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한 이유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상황을 예측한 이유를 묻기는 참 처음이네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예측할 텐데 조금 난해하고 어렵긴 한데 이건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은 간단하죠.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해결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그 논리 사고 구조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를 예상한 상황까지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예상되었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예시가 이게 있어요. 내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 상황입니다.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변 인근 상권을 확인해 봤더니 주변에 커피숍 2개가 생겼다. 근데 그 커피숍 2개가 우리의 커피숍과 컨셉이 비슷해서 고객들이 다 글로 가더라.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이걸 해결하는 그런 과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요 사례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이미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출근길에 우리와 비슷한 커피숍 2개나 우리 집 앞에 생겼다는 것을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예상이 되죠? 매출이 떨어질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즉,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 가게를 때려 부시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차별화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즉, 기본 문제 해결력 플러스 내가 기존대로 가고 있던 것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개선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항을 왜 물어봤는가?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문제 해결력 자체를 보기 위한 거예요. 문제 해결력, 이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 구조, 논리적 사고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공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루틴하게 정해져 있어요. 루틴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루틴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 가운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하던 일을 계속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던 일을 하는 것 가운데서 그거를 혁신하고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두 가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소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단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요, 역량과 재정입니다.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정이죠. 어떤 걸 재정의 할 것이냐? 문제 해결력에 대한 재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중요한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예상되었다. 그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이 예상되었다라고 상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 단계죠. 액션 단계부터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가 예상됐으면 그 문제가 예상된 것이 정말인지 확인해보는 단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길에 비슷한 컨셉의 커피숍을 발견했다면 돌아오는 길에 거기를 대항해야 됩니다 하고서 막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게 주인이 2개 더 낸 거야.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액션 단계는 나의 가설이 정말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예상한 문제가 정말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기입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게 맞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은 또 어떻게 들어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 해결하고 그 해결된 것이 자연스럽게 상황이 해결된 그 과정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였죠? 아까 새롭게 생긴 두 개의 커피숍이 우리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조사를 했고, 그 고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커피보다 생과일 주스를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생과일 주스 라인을 더 런칭하고 더 확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예상하는 것, 기존 것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 기존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는 그 단계가 하나 있고, 그거 단계 다음에 뭐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문항까지 이렇게 완료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부터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저는 어렵지 않은 문항인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또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양보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인이 양보한 이유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조직 문항이죠. 조직 문항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희생이라는 포인트, 대의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이거는 한 가지일 것 같아요. 뭐냐면 조직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직 생활에 있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조직은요, 나와 꼭 맞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서 그 희생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점점 조금씩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인정? 이거 인정해야 돼요. 모두가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포인트만 제가 집어드릴게요.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역량, 재정의, 상황, 시험 결과, 포부 그대로 맞춰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정의에서 팀으로 일하는 것, 조직으로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재정의를 반드시 정확히 내려주신 거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황에서요, 다른 조직 경험과 조금 다른 거는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거라는 구체적인 양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집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내가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상황 파트에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상황 파트에서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결정에 어떤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반드시 넣어줘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직 문항은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크게 잘못 쓰거나 크게 잘 쓰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3번과 4번 문항은 사실 사기업 문항이었으면 이게 평가가 됐을까라는 의심도 좀 해볼 만한 문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 그거만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은요, 윤리 문항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런 거 왜 내냐 했던 본인이 저지른 잘못 또는 실수에 대해 꾸미 없이 털어놓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우리 평소 때 보던 윤리나 원칙 이런 문항에서는요, 본인이 그걸 극복한 경험 혹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켰던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본인이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렀던 경험을 물어보세요. 조금 다른 케이스죠. 대가를 치렀던 다른 케이스인데 이것 또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 봅시다. 윤리 문항은요, 기본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포인트예요. 깊은 깨달음. 왜? 윤리는 과거에 내가 윤리적이어도 미래에 동일하게 윤리적이라는 이 교환 방식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쵸? 우린 지금은 다 깨끗하잖아. 근데 미래에 안 깨끗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자소 쓸 때는 저는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결코 그럴 일은 없어요 라고 쓰는 게 윤리문항의 기본 원칙이에요. 저희 윤리문항 전에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예,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역량 재정의는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상황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액션 파트에, 액션에 어떤 액션이 있냐 했을 때 내가 일단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겠죠. 근데 그 잘못한 상태에서 바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털어놓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한 상태에서의 나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깊은 깨달음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지만 물론 걸린 건 내가 털어놓은 게 아니죠. 그건 자수가 아니에요. 그건 잡힌 겁니다. 현행범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수한 거잖아요. 내가 자수한 거라면 어떠한 심리 상태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나의 다른 행동,
행동인 거죠. 그쵸? 이전의 행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겪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나의 심리가 바뀌었고 그 심리 상태를 반영해서 내가 다시 고백하게 됐다. 내가 꾸밈 없이 다시 털어놓게 되었다.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에 액션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의 포인트는 뭐다? 나의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깨달았다 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액션 파트에 그게 들어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율리 쓸 때 상황만 잔뜩 써놓고 갑자기 그래서 제가 회심해서 그걸 고백했습니다 라고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다? 나의 심리 상태다. 나의 심리 상태의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포커싱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건강보험공단 이번에도 또 많이 뽑죠. 많이 뽑는데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건보 같은 경우는 공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또 자소서를 많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셔서 올해 하반기는 반드시 출보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